1장. 여보세요? 네, 정분옥입니다. 72세의 정분옥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손자들 도시락을 챙기고 있었다. 구부정한 허리와 주름진 손이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은 여전히 뜨거웠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몸이 이상했다. 밥맛도 없고 자꾸만 피곤하다. 에이, 나이 드니까 그렇지 뭐. 하며 넘겼지만 큰며느리 김순이가 연신병원에 가보라고 재촉했다. 어머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종합병원에서 한번 정밀 검사 받아보세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정말 순수한 걱정일까? 분옥은 순이의 눈빛에서 묘한 기대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미안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 하늘이 무너지는 듯했다. 말기 폐암입니다. 길어야 6개월. 의사 이도현의 차가운 음성이 진료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분옥의 옆에 앉아있던 큰아들 정재훈이 주저앉았다. 의사 선생님,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를 받아볼게요. 우리 어머니가. 하지만 분옥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인생.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았다. 오히려 슬퍼하는 자식들을 위로했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상했다. 의사 이도현의 표정에 묘한 미소가 스쳤다. 마치 계획이 성공한 듯한. 분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70평생 살아오며 사람의 표정을 읽는 눈은 예리해져 있었다. 저 의사 뭔가 이상해. 하지만 당장은 확신할 수 없었다.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울렸고 분옥의 운명은 그렇게 선고되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운명일까?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 2장.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돼? 장례식장도 아닌데 벌써 재산 이야기가 나왔다. 큰며느리 김순이는 시어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서울 시내 땅이 30억은 할 거고 집도 15억. 예금까지 하면 50억은 넘겠네. 순이의 눈에는 달러 사인이 떠올랐다. 언니,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둘째 며느리 박미영이 펄쩍 뛰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도 계산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모셨으니까 절반은 받아야지. 분옥의 막내딸 정은이만은 달랐다. 오빠들, 언니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얼마나 아파하시는데. 은희의 눈에는 진짜 눈물이 고였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진심으로 엄마를 사랑했다. 은희야, 넌 아직 어려서 몰라. 어머니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큰아들 재훈이 나섰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평생 효자로 살았지만 막상 거대한 유산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렸다. 둘째 정재경은 아예 대놓고 말했다. 형님,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 목록 좀 뽑아봐요. 미리 준비해놔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요. 평소에 가장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답게 직설적으로 나왔다. 분옥은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그냥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 통장이며 도장이며 다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순이가 슬금슬금 물었다. 혹시 치매라도 오시면 큰일이니까요. 이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인가. 분옥은 마음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내 자식들이 이런 모습일 줄이야. 가족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3장. 의사 이도현은 밤늦은 시간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 이번 타겟은 어떻습니까? 완벽해. 가족들도 의심 안 하고 환자 본인도 순순히 받아들였어. 이도현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정분옥이라는 할머니죠. 실제로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냥 경미한 폐렴이야. 일주일만 약 먹으면 완전히 나을 정도지. 하지만 CT 영상을 조작해서 말기 암으로 진단했어. 이도현의 목소리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다. 이 남자, 겉으로는 환자들을 위하는 의사 같지만 실상은 달랐다. 명문대 의대를 졸업했지만 도박빚에 찌들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장기 밀매 조직과 손을 잡고 건강한 사람들을 말기 환자로 만들어 장기를 빼내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재산이 꽤 많다던데. 그게 더 좋지. 유가족들이 돈 때문에 바쁘면 우리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 이도현의 계산은 치밀했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서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타겟은 누굽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어.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 너무 건강해도 안 되고 가족관계도 복잡하지 않아야 하고. 이도현은 냉정하게 다음 피해자를 물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다. 정분옥이 생각보다 예리한 관찰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간병인들과 간호사들의 수군거림을 놓치지 않고 있었고 자신의 차트를 몰래 들여다본 적도 있었다. 뭔가 이상해. 내가 정말 이렇게 아픈 걸까? 분옥의 직감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4장. 분옥은 새벽 2시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간병인의 눈을 피해 간호사실 근처를 배회했다. 다행히 야간 간호사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에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게 뭐지? 자신의 진료 기록을 보니 실제 검사 결과와 진단서 내용이 달랐다. CT 소견 경미한 폐렴 소견, 치료 예후 양호라고 되어 있는데 진단서에는 말기 폐암, 생존 기간 6개월 미만이라고 적혀 있었다. 분옥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70평생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컴퓨터 파일을 뒤지다가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이라는 파일을 발견했다. 그 안에 자신의 이름이 있었고 옆에는 간 신장 적출 예정이라는 끔찍한 글자가 적혀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정민수라는 이름이 장기밀매 연루자 명단에 있었다는 것이다. 정민수. 분옥의 막내 아들이었다. 20살에 집을 나간 후 연락이 끊어진 아들. 혹시 살아있기라도 한 걸까? 그런데 왜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거지?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갑자기 나타난 간호사의 목소리에 분옥은 화들짝 놀랐다. 아, 화장실 찾다가 길을 잃었네요. 침대로 돌아가시죠.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해요. 침대로 돌아온 분옥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내가 속고 있었구나. 그런데 민수는 살아있는 건가? 가슴이 터질 듯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희망과 그 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굴 믿어야 하지? 자식들은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 있고 의사는 자신을 죽이려 하고. 분옥은 생전 처음으로 절대적인 외로움을 느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막내 아들을 구해야 했으니까. 5장. 아이고 어머니.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큰며느리 순이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여왔다. 하지만 분옥은 이제 그 속마음을 알고 있었다. 빨리 죽어서 재산 내놓기를 바라는 거겠지. 순이야 고맙다. 그런데 너 요즘 복권 많이 사더라? 분옥이 슬쩍 떠보았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제가 어머니 간병비며 뭐며 해서 돈이 많이 들어서요. 순이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하지만 분옥은 이미 순이가 어제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산 것을 목격한 간병인에게서 들었다. 둘째 며느리 미영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제가 정성껏 간병해 드릴게요. 하면서도 휴대폰으로는 부동산 앱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었다. 분옥이 일부러 내가 죽으면 집을 팔아야겠다고 중얼거리니까 미영의 눈이 번쩍했다. 하지만 막내딸 은희는 달랐다. 엄마 아프시죠? 제가 회사 그만두고 간병할게요. 진심 어린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분옥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적어도 은희만큼은 진심이구나. 며칠 후 분옥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간병인이 몰래 전해준 이야기였다. 할머니, 제가 실수로 들은 건데요. 어떤 남자가 병원에서 납치당해서 장기를 빼앗길 위험에 처했다고 하네요. 이름이 정민수라고.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 민수가 정말 살아있었고 지금 생명의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민수를 구해야 해. 분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날 밤 분옥은 모든 자식들을 병실로 불렀다. 내가 할 말이 있다. 유언을 남기고 싶어. 자식들의 눈이 일제히 번뜩였다. 특히 순이와 미영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분옥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온 것이다. 6장. 자, 다들 모였구나. 분옥은 침대에 반쯤 기대앉아 자식들을 둘러보았다. VIP 병실은 마치 법정 같은 분위기였다. 큰아들 재훈, 둘째 재경, 며느리들 순이와 미영, 그리고 막내딸 은희까지.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다. 엄마 힘드시면 나중에 하셔도. 은희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분옥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니다. 지금 해야 할 말이야. 분옥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랐다.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동안 너희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봤다. 분옥의 목소리가 갑자기 힘이 세졌다. 재훈아, 너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몇 번이나 떠보았지? 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순이야, 너는 내가 죽기도 전에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했더라. 간병비로 쓴다며 받은 돈으로? 순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영이 너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앱 보면서 내 집 시세 확인하느라 바빴지? 자식들은 모두 고개를 떨궜다. 분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다. 나 암이 아니야.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다. 뭐라고요? 재경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의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야. 내 진단서를 조작해서 말기 암이라고 했어. 실제로는 그냥 폐렴이었다고. 이때 문이 열리며 의사 이도현이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했다. 분옥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다. 선생님, 잘 오셨네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이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단서를 조작했습니다. 병실이 발칵 뒤집혔다. 왜 그런 짓을 한 거냐? 재훈이 소리쳤다. 장기밀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그 조직에 납치당했다는 겁니다. 분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가 살아있다고? 바로 그 순간 병원 보안 요원들이 몰려들어와 이도현을 체포했다. 분옥이 미리 경찰에 신고해둔 것이었다. 가족들아, 이제 진짜 중요한 일이 남았다. 민수를 구해야 해. 7장.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장기밀매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다. 분옥의 막내 아들 민수는 몇 년 전부터 이 조직을 추적하던 언더커버 경찰이었다. 하지만 신분이 탄로나면서 조직에게 납치당한 상황이었다. 민수야. 분옥이 병원 응급실에서 아들과 재회하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20살에 집을 나간 후 20년 만의 상봉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연락을 못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도 떨렸다. 괜찮다. 사람만 있으면 됐어. 분옥은 아들을 꼭 껴안았다. 이 모든 고통이 아들과의 상봉으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다른 자식들의 반응은 복잡했다. 재산 분배에 민수까지 끼어들게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순이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했다. 그동안 연락도 안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지만 분옥의 날카로운 눈초리에 말을 멈췄다. 이제 내 마지막 결정을 발표하겠다. 분옥이 모든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우선 전체 재산의 절반인 25억은 불우한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할 거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의료진을 믿지 못하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깨달았거든. 자식들은 모두 당황했다. 어머니, 그건 너무. 재훈이 말하려 했지만 분옥은 단호했다. 나머지 25억 중에서 20억은 은희에게 줄 거야. 유일하게 진심으로 엄마를 걱정해준 아이니까. 은희는 놀라서 손을 저었다. 엄마, 전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민수에게는 5억을 줄 거고 나머지 너희들은. 분옥이 잠시 말을 멈췄다. 각각 1억씩만 받아라. 그동안 효도한 것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이야. 순이와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감히 항의하지는 못했다.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난 상황이었으니까. 8장. 몇 달 후 분옥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폐렴은 진작에 나았고 마음의 상처도 민수와의 재회로 많이 아물었다. 새로 설립한 정분옥 의료기금은 벌써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도왔다. 엄마, 오늘 기금 전달식이 있다며? 민수가 엄마 곁에 앉아 말했다. 이제는 경찰을 그만두고 엄마의 기금 운영을 돕고 있었다. 네, 오늘 또 10명의 환자들이 수술비를 지원받게 됐어. 분옥은 환하게 웃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한 거야. 돈이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이는 거 말이야. 은희도 교사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기금 활동을 도왔다. 엄마, 제가 받은 유산도 반은 기금에 추가로 기부할게요. 은희야, 고맙다. 엄마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딸이야. 재훈과 재경은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다. 형님, 우리가 너무 못됐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드려야 해. 하지만 순이만은 달랐다. 노을이 지는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순이의 눈에는 여전히 욕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음모를 꾸미는 듯한 불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한 편의 드라마가 끝났지만 인간의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다. 분옥은 모든 걸 얻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는 그녀의 말처럼 진정한 사랑과 거짓된 욕망을 구별하는 눈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마지막 장면, 노을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분옥의 모습은 아름다웠지만 저 멀리서 지켜보는 순이의 표정은 여전히 음산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정말 끝난 것일까?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나요? 가족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분옥 할머니의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